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바쁜 분들은 영상 보지 마시고요. 바로 이 하단 설명란과 그리고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10초 이내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템플릿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미션이나 가입이나 이딴 거 없고요.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꼭 좋은 결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설명을 좀 듣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천천히 점검해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이 자료는 제가 한 1년 전에 다른 이벤트 할 때도 유사한 자료를 한번 배포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받지 못한 많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기업의 지원 동기 작성 실습. 우리가 이제 지원 동기 작성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 템플릿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가장 호불호가 적고 가장 안정적인 이제 그러한 패턴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논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논리를 적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공기관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지원 동기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꾸준하게 갖춰왔는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원 동기가 있고 다른 항목에 뭐 직무 관련해서 뭐 쌓았던 역량이 무엇이냐 이런 항목이 별도로 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역량을 조금 덜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한 기준과 그리고 그 회사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만의 비전이라든지 포부라든지 꿈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을 지원동에 다 녹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비전 수립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어떤 걸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원자들 간의 어떤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 대동소이한 정보를 가지고 뭐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변별력은 여기서 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인이 정말로 그 기업에 입사를 하고자 어떤 마음을 먹었다면 뭐 그에 대한 역량을 꾸준하게 쌓아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걸 기업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이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해서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 여러분들에게 역량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릴 거고요. 역량에는 뭐 직무 역량, 뭐 기반 역량 이렇게 나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강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을 선정하실 때는 당연히 본인이 로열티 부분에서 제시했던 그 비전을 좀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역량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역량이 아니라 다른 거와 관련된 역량이다. 그러면 아무리 그게 직무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역량을 좀 구체화할 때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가이드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경로 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식도 쌓을 수도 있고 스킬도 쌓을 수 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지식을 공부했고 이 지식을 어떤 경험에 적용했다, 혹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떤 지식을 또 집중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쌓았다. 약간 뭐 이런 패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할 수 있겠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100만 가지 방법 중에서 몇 가지 샘플에 좀 해당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모를 좀 남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걸 적용해 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신입 지원자이기 때문에 뭐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도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열정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전문성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면 면접관은 바로 여러분들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건 괜찮아. 근데 내가 전문성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중고 신입 지원자들 그리고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은 더더욱더 겸손하게 좀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공학생들은 딱 이거 보면서 숨이 막히겠죠. 아, 인턴도 한 적도 없지, 창업도 없지, 공모전도 없지. 아니 내가 이공계인데 직무 지원 관련 아르바이트가 있나?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공학생들은 경험보다는 아무래도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이해, 아니면 어떤 자격증에 대한 거, 어떤 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게 흠은 아니다. 하지만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하지만 경험 중심으로 유사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 중심으로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 지원자들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직무 역량이 미흡하다 그러면 이제 뭐 잇몸으로 때워야죠. 이 기반 역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강점을 얘기하는 거죠. 뭐 소통 능력, 리더십, 뭐 글로벌 마인드, 고객 지향, 분석력, 통찰력 뭐 등등등인데 요건 이제 그 직무만을 위해서 쌓은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직무만을 위한 열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 대한 지식 스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당 직무에 필요한 강점만큼 내가 자신 있게 갖고 있다. 요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그럼 템플릿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 아저씨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템플릿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개인 비전을 소제목에다가 요약을 하세요. 이 개인 비전 요약이라는 거는 뭐 인사직무다, 채용 브랜드 1위 만들겠다, 아니면 뭐 AA에서 중점 추진 목표인 뭐 어떤 5%의 수익성 제고에 달성에 기여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땡땡 회사는 지금 어떠한 상황 아니냐, 지금 너네 회사는 뭐 어떠한 최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내외 이슈가 있다라든지 뭐 리스크가 있다라든지 산업에 어떤 트렌드가 있지 않느냐, 혹은 너네 회사가 지금 최근에 뭐 어떤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땡땡 직무에서 특히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해서 A 회사가 추구하는 어떠한 비전에 달성하려고 기여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은 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논리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다. 왜?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느냐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가자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라는 느낌보다도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지원 동기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지원한 직무를 통해서 이 회사에 기여한다고 하면 어쨌든 평타는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가자들 사이에서 뭐 약간 범용적인 논리일 수 있다고 치지만은 이 논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범용적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논리를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특히 여기서 이 역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좀 무섭잖아요. 왜냐하면은 직무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괜히 내가 A 역할을 한다고 했다가 이 A 역할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하냐.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런 전 조건이 어느 정도 깔린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수시 채용의 기조를 봤을 때 현직자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막 러프하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 채용 공고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역할을 바탕으로 정말로 내가 이 회사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범용적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겠죠. 절대로 복붙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지원 기업만의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역할이라든지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인정. 아이디어 어려우면 바로 생략하세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어려우면 생략하십시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적으시면 더 좋고 안 적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되게 짧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희망 직무와 관련된 어떤 역량을 쌓아왔느냐, 그 내용이 없는 거야 따로. 그러면은 이 지원 동기 안에 이제 어쨌든 역량까지 때려 박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개인 비전에 대한 거, 로열티에 대한 내용들은 최대한 줄이세요. 전 여기서 한 30% 정도만 썼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70%는 역량으로 도배하게. 근데 만약에 다른 항목에 직무 관련된 역량을 쓸 수 있는 칸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로열티를 좀 더 여유 있게 쓰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위와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서 어쨌든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직무 역량부터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제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어떠한 과정과 학습 경로, 아까 얘기했던 그 경로 표 있죠? 표. 그런 경로를 통해서 A라는 지식을 특히 습득을 했다. 그 과정에서 성과는 뭐냐? 해당 지식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아가서 이 지식을 어떠한 유사 경험에 적용하면서 어떠한 나만의 노하우나 현장에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또 다른 유사 경험에도 적용했고 어떤 정량적인 성과일 수도 있고 뭐 주변 어떤 정상적인 성과일 수도 있겠죠. 그걸 내면서 나는 지속적으로 이 직무에 열정을 갖고 역량을 쌓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요 부분이 어필이 돼줘야 돼요. 자, 요건 이제 그냥 패턴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이 먼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순서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직무 역량을 기술하는 방법은 어쨌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인 역량 보유 현황과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강점이에요. 강점이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거를 좀 표현하는 게 좋겠죠. 이건 내가 자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좀 줄이셔야 되겠죠. 기반 역량에 해당되는 행동 노하우.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그럼 의사소통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자신 있는 분야에서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청과 비전문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약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자기만의 노하우가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기반 역량은 나중에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특히나 더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추상적인 역량이잖아요. 기반 역량이. 그래서 이 기반 역량을 좀 더 정밀하게 그래도 이런 의사소통이 지원 직무에 이런 역할을 할 때 특히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찍어주시면 평가자가 봤을 때 이 친구가 비록 뭐 직무 역량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공통 역량이 왜 필요한지는 알고 있고 나중에 그것을 적절한 상황에 잘 쓰겠구나. 오케이. 엉덩이 좀 때려주고 합격시켜주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게 이제 한 세트다. 요거를 이제 500자로 쓰든 1000자로 쓰시든 700자로 쓰시든.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별도의 역량 강조하는 항목이 없다면 자소서에 그럼 요거는 최대한 줄이라. 어차피 이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요거에서 차별화가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강조해주고 반대로 선생님 저는 이 직무 선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역량에 대한 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을 많이 못 쓴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여기 아이디어라든지 본인이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로열티를 오히려 더 보완하신다면 상호 보완적으로 이 지원 동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요 표 보시면서 한번 어려우신 분들 작성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더 좋게 발전시키셔가지고 기가 막힌 지원 동기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지원자들에 대한 지원 동기 방법인데 이것도 사기업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기업 지원자들 중에서도 아까처럼 그 로얄티를 많이 강조해야 되는 상황.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항목에 역량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로얄티를 좀 강조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력기술서라든지 다른 항목이 대부분 역량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 동기의 역량을 많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공공기관은. 근데 때로는 공공기관도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서 동시에 희망 직무를 위해서 쌓은 역량이 뭐냐 동시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건 약간 예외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그냥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세부적으로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내용들 좀 감안해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루트라는 게 뭔지 여기 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예시를. 그래서 이런 예시에 대한 부분들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밤 11시 52분에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강의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럼 공공기관 지원자랑 사기업 지원자 중에서 특히 이제 로얄티 중심으로 써야 될 때 케이스인데, 자, 어떠한 미션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달았거든요. 자, A공사가 추구하는 이러한 미션이 저의 어떠한 직업관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니네가 이야기했던 그 미션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A공사는 특히 내가 지금 뭐 이러한 다양한 정보 입수 루트, 뭐 홈페이지, 뭐 신년사, 전자공시, 뭐 상위 부처의 업무 계획, 뭐 국정조사 자료 등등을 통해서 니네 회사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은 호기심,
뒤에 있는 내용은 확신의 단계거든요. 보통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이 기업이 너무 관심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지원하기보다도 호기심을 갖고 잘 알아봤더니 정말 괜찮네 해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좀 더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A공사에서 제가 지원한 땡땡 직무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전략 목표, 이 전략 목표라는 것은 추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공공기관은 보통 공시 자료 안에 혹은 홈페이지 내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만의 어떤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 많이 없어요. 신년사에도 많이 안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쓰시고, 만약 못 찾는다 사기업 지원자들 그러면 비전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A공사 아까 비전과 마무리해서 이렇게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요약할게요. 공공기관은 지원 동기에 역량을 뭐 엄청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다른 항목에 역량을 때려 박을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로열티 중심으로 썼는데, 그럼 로열티라는 건 공공기관에서 뭐냐? 첫 번째, 비전에 공감해야 돼요. 왜? 공공기관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공적 기능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연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습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이해하고 있다. 왜? 공공기관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때는 굉장히 뭐 다 오래 다닐 것 같은데 뭐 업무 순환이라든지 지역 순환이라든지 그리고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퇴사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공공기관 워낙 인기가 좋다 버리니까 묻지 마지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허수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다양한 기업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비전 공감,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큰 틀로 여기 안에다가 템플릿을 담아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좋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연스럽게 좀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지고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제 틀 안에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번째 케이스도 하나 제가 친절하게 또 넣어드렸어요. 그럼 이 아저씨야, 그러면 왜 공공기관은 두 개고 사기업은 한 개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기업은 아까 대신 역량을 얘기해 줬잖아. 오케이?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 로얄티를 제가 두 개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호감에서 확신으로 과거의 땡땡 경험 통해서 지원한 공사가 지금 어떠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야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에 뭐 또 노력, 패턴만 다른 거예요. 큰 틀은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지원 직무에서 나의 어떤 강점, 여기서는 강점이 뭐다를 뭐 주구장창 풀라는 게 아니라 그냥 키워드만, 나의 의사소통 능력과 나의 뭐 문서 작성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제시하시고, 그 키워드는 다른 항목에다가 이제 때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약간 찝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뺄 거 빼시고 넣을 거 넣으시고 순서 바꾸시고, 그 정도의 센스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좀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또 자동 작성 한번 잘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유인물은 샘플입니다. 자신만의 지원동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힌트를 얻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기업 지원자, 공공기관 지원자, 사기업과 공공의 관계없이 로열티를 많이 강조해야 되는 유형, 그 다음에 역량을 강조할 때 유형, 그걸 나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추셔가지고 그 기업이 정밀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성공 자기소개서 꼭 완성하시고 좋은 결과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더운 여름이고 굉장히 코로나 시고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오늘 무료 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 다음번에도 이런 관련된 무료 자료들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아닙니다.